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개체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는 죽기 전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기 복제를 자식에게 하고 이렇게 떠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은 개체주의와 종족 보존을 위한 고유의 형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형태 에너지장이 뭐냐? 이거는 모든 생명이 고유한 형태를 갖도록 생명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장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실은 7조볼트의 전압을 가진 배터리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의 이미지가 이게 세포예요. 자, 이 세포는 항상 세포막의 안쪽은 마이너스 이온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세포막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 전하차가 70mV예요. 이게 지금 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휴지전이 활동전이 그래가지고 복잡한데 그냥 쉽게 70mV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인체 세포 하나는 70mV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예요. 근데 100조 개가 있잖아요. 곱하면 7조볼트죠. 그래서 인체 세포는 이 70mV의 배터리로 60 마이크로 암페어의 미세 전류가 흐르면서 자, 모든 것은 미세 전류가 전이가 걸려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데는 생체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생체 전자기파가 이게 파동의 에너지고 이게 형태 에너지장으로 작용을 하고 이게 생명 에너지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세포는 생체 파동을 발생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링잉 벨, 울리는 벨처럼 다른 패턴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가 체액의 바다에 떠 있죠. 그렇다면 이 생명 에너지장, 형태 에너지장의 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체액의 환경이다. 왜? 세포는 체액의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과 손상된 생명 에너지장이 어떻게 다르냐? 자, 수분의 상태가 충분하게 물로 수화되어 있으면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 탈수가 되어 있으면 생명 에너지장이 손상됩니다. 자, 우리가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의 산과 염기가 이게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면 이게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인데 이게 산성화되면 손상된 생명 에너지장이 됩니다. 이 체액의 미네랄이 우리가 이 체액이 전해질인데 이 미네랄은 사실은 인간은 바다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의 체액의 미네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필수 미네랄 이렇게 할 때 8가지다, 10가지다, 13가지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미네랄 아직까지 더 많은 미네랄은 이게 우리 인체에서 아직까지는 그걸 분석하지 못했죠.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분석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미네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미네랄 부족과 불균형이 생기면 이 생명 에너지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체액의 미네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바깥에 플러스 이온 안에서 마이너스 이온의 그 전이차가 생겨서 거기서 전류가 흘러서 미세 전류가 흘러서 거기서 생체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병드는 겁니다. 세포가 병드는 거죠. 자, 체액의 O2, CO2 농도 우리는 산소는 우리 몸에 좋은 거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나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균형이 깨지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몸에 약 25조 개의 적혈구 하나가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실어서 1분에 한 번씩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100조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산소가 체액에서 이게 녹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해리라고 하는데 해리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낮으면은 산소가 해리가 되지 않아요. 그때 효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풍력 올린 거기에도 저는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1대1로 해라. 날숨을 더 길게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하나 예를 들자면 체액의 O2, CO2 농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오염된다. 뭐로요? 화학물질. 화학물질 중에서도 특히 환경호르몬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이게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 중금속 이런 것들이 없으면 체액이 깨끗하면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액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 에너지장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체액이 깨끗하잖아요. 항상 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체액의 세균계가 유익균 우위로 바뀌어요. 그런데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막혀서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이게 체액이 정체하잖아요. 정체하면은 우리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정체를 하고 있으면 유해균이 많이 생긴다고. 자, 이 체액의 환경이 결국은 생명의 에너지장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그 소화계 중에서도 재생이 가장 빠른 그 부위가 위점막세포가 3일이고 장점막세포가 5일이거든요. 그럼 3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으냐. 그거는 그 위가 안 좋은 사람의 그 위세포, 점막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장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도 손상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 에너지장을 원상으로 복원을 시키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입자를 보고서 특히 현대의학은 입자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거의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95%가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과 노화를 다 사실 결정하고 있는 거죠.